블로그 포스팅 양과 질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양과 질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에 뭐 치우치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두 가지 다 갖춰야 하지만 굳이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전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질의 포스팅. 양은 먼저 텍스트 글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는 그 텍스트 글자 수가 최소 1200자에서 2000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CPA 제휴 마케팅에선 글자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 또한 가독성이 있는 글을 써서 독자가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사실 양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진수 또 영상도 마찬가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머러스한 글이나 글쓰기,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자세한 설명, 정확한 설명, 또 이것을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한 글, 이런 것을 질이라고 하죠. 사진 또한 퀄리티가 딱 보면 다른 부분이 있죠. 뭐 카메라 성능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찍는 각도나 찍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사진 퀄리티도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찍은 것, 즉 뭐 정보성 글을 쓸 때는 사실 직접 다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진 자체를 조정하거나 편집해서 유사 사진을 주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상은 하나 이상 들어가는 것이 노출에 유리하고, 대신 정보성 글에서는 영상이 사실 어렵잖아요.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게 쓰지 않았지만 그때는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이제 영상 자료를 스크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 스크랩한 것을 다시 또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사진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인데 시간을 10분 미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무료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곰믹스를 눌러서 파일을 추가. 네,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소스에 갖다 놓으면은 바로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코딩 해서 영상화해서 그걸 첨부시키면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양과 질,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은 둘 다 하면 가장 좋지만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개설해서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은 사실 질적인 부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양질의 포스팅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암만 좋은 질로 포스팅을 해도 키워드 잡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레벨이 낮고 또 불구 지수가 낮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글 쓴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질을 높인 글을 한 개 발행하나, 뭐 질이 조금 떨어져도 또 하나 글을 발행하나, 그거에 대한 플러스 점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이 부분을 차라리 그 하나 쓰는 노력으로 두 개, 세 개의 포스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반부는 특히 어느 정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키워드를 이제 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찾고 그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키워드 찾기가 블로그 포스팅의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정말 중요해요. 자기 블로그 지수를 가늠하고 그에 맞는 키워드를 욕심내지 말고 문서수가 적은 키워드부터 잡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회 대비 문서수가 있다면은 조회가 뭐 몇십만 건이 나와도 뭐 문서수가 막 몇천 건 나와서 내 블로그 지수에 안 맞는다 하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회수, 즉 뭐 PC나 모바일 조회수 적더라도 월건 그 조회수가 한 뭐 1000 이하, 뭐 몇백 이하 할지라도 문서수가 대비해서 뭐 10개, 20개, 뭐 100개 이하 이 정도라면은 차라리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블로그 지수를 높여 나가는 게 처음엔 중요해요.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계속해서 지수를 높여 나가라. 이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조회량이 나오는 상위 블로거들,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이나 화화 블로거들을 분석해 보면은, 물론 그분들 중에서 뭐 전업도 있고 아니면 부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업으로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일 1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분석해보고 한번 찾아보면은 1일 1포스팅 이상이 정말 많을 거예요. 최소 1일 2, 3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즉 양질의 포스팅
그분도 또 양과 질 또 많이 갖췄죠. 하지만 모든 저 양질의 정말 좋은 양과 많은 양을 하기에는 사실 글 하나 쓰기에도 내가 빨리 쓴다 해도 1시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정보들 찾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런 포스팅을 뭐 3개, 2개 막 이렇게 쓰기는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직장을 갖고 부업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또 가정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밸런스를 맞춰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한번 분석해보면은 다 양이 막 많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포스팅보다는 하나는 정말 양질의 포스팅,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인 포스팅, 나머지 하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관련된 포스팅이지만 조금 간단한 포스팅,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체험단이나 어떤 제품에 대한 소개에 관련된 포스팅, 이런 식으로 2-3개의 포스팅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춘 글들이 많을 거예요. 또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단 간의 글을 쓸 때 사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동시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체험단을 글을 쓸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페널티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동일 사진을 혹시 받을 수도 있고 유사문서를 걸러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페널티 받을 수 있고, 링크를 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 다는 것도 있지만 링크를 다는 체험단, 상품 체험단 같은 경우는 링크를 다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일단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플러스가 되는 하나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만의 블로그 지수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포스팅을 쓰는 이런 패턴식의 블로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